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은 외사촌 오빠의 결혼식에 갔다가 못 볼 것을 보고 결혼식 엎어버렸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한 기막힌 사연입니다. 재작년에 연인 사이였던 남친과 헤어졌어요. 3년을 사귀었었고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나를 놔두고 하는 판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마냥 착하기만 하진 않았고 사회 이슈나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칭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스스로 개념 있는 변호사로 지칭했었죠. 그때 남친은 참 그럴싸해 보여서 저는 그런 남친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술도 잘 못 마셔서 친구들 사이에선 제일 먼저 취해서 엎어져 자곤 했지만 그것마저도 싫진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 애주가여서 엄마가 마음고생 많이 한 걸 봐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들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빈 강정 같은 남자들 많은데 남친은 발랑 까지지도 않고 맑고 순수한 영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멍충이 바보였었네요. 제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였어요. 어느 날 남친이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가엾은 술집 살롱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가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불쌍하다고 그 수렁석에서 구해주고 싶다나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또 시작이네 싶었어요. 남친은 동창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뜻이 맞는 애들끼리 2차로 가자고 해서 마다했는데 뻔히 도움이 끼고 놀려는 걸 알기 때문에 빠지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의 반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했다고 하더군요. 친구 중에 돈 펑펑 쓰는 물주가 있어서 그날도 도움이 끼고 술 한잔씩 했다네요. 눈치 봐서 빠져나갈 요량으로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있었고 친구들은 이미 한 잔씩 걸친 상태로 자기네들끼리 떠들며 이야기하느라 바쁘더래요. 그런데 도우미 중 한 여자가 옆에 다가와 앉더랍니다. 순진해 보인 생김새가 도우미를 할 사람 같진 않아 보였다네요. 처음엔 별로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았는데 묘하게 그 여자의 하는 말에 빠져들더랍니다. 처량하게 슬픈 눈을 반쯤 내리깔면서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한 거라면서 한숨을 쉬더래요. 원래 집안이 부유했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사채빚이 졌다면서 사채업자들에게 빚도촉에 시달리니까 마지못해 팔려오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도우미하면서 본 돈 몽땅 빚 갚는 데 들어가고 있다고 했답니다. 아버지 빚 다 갚기 전에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다면서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여자도 다 있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모르게 술집 도우미 짓을 하는데 어디다 도움 요청할 곳도 없어서 갚아야 할 빚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데도 없다고 했다네요. 남친은 왜 진작 빚이 그 지경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이면 파산 신청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 물었는데 아버지 사업 일이라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더랍니다. 그래서 남친은 아마도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해도 소용없었나 하고 갸우뚱했다네요. 그러면서 변호사이니까 혹시라도 법률적인 일로 상담 문의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명함을 달라고 해서 주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친은 그 여자가 연락해와서 몇 번 만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했어요. 순진하고 착한 아가씨인데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채업자가 포주처럼 감시를 하고 도우미로 술집들을 이리저리 돌리니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비가 억수로 떨어지는 어느 날 밤에 도우미 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대요. 갈 곳이 없어서 왔다고 도와달라며 어떻게 알았는지 남친 오피스텔로 찾아왔답니다. 이 멍충이 남친은 그 말에 깜빡 속아서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오게 했고 그때부터 저 몰래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거 아닌 동거가 리얼 동거로 변하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진 않았대요. 그때부터 바보 남친은 그 여자 물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친의 혼을 쏙 빼놓았는지 남친은 도우미한테 푹 빠져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멍청하고 부족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남친 오피스텔로 찾아가 보지 않았더라면 남친이 정말로 바빠서 만나주지 않는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남친이 바쁠 것 같아서 저녁거리 간단히 장봐와서 반찬이나 해놓고서 잠깐 기다려 볼 생각으로 남친 오피스텔에 비번 따고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뜻밖의 웬 여자가 자기 집인 양 있어서 잘못 들어왔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남친 오피스텔이 맞더라고요. 저는 누구세요? 하니까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요? 하더군요. 그리고 우린 서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야, 너 영미 아니니? 그래, 수키? 그랬습니다. 세상에,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수키, 너 여기서 뭐하니? 여기 내 남친 집인데? 했더니 네 남친이라고? 어떡하니? 내 애인 집인데? 나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친 집에 여자가 자기 집인 양 있는 것도 뒤로 나자빠질 사건인데 바로 그 여자가 하필 일진 중의 일진으로 악명 높았던 깡패 나부랭이 수키다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남친이었어? 정말 웃겨. 남자가 왜 그렇게 째째하니? 쫌탱이처럼. 돈 아까워서 짤짤매고. 수키가 내 남친과 엮이다니 정말 구역질 내기 싫었습니다. 가타부타 여러 말 필요 없이 바로 남친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남친에게도 매우 실망이 되었고 사무실 찾아가서 뺨 한 대라도 시원하게 치던지 핵주먹을 한 방 날리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수준 낮은 수키를 만난 탓에 남친의 민낯을 바로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수키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남친과 오피스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잘 갖고 놀다가 돌려줄게. 기다려 영미야. 하고 톡을 보냈어요.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아주 재미가 났는지 속옷 차림으로 아주 러블리하게 있는 장면을 일부러 연출해서 찍은 사진을 마구마구 보내더군요. 수키는 그때도 그런 애였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엄마한테도 버림받아 보호시설에 돌아가며 맡겨져 자랐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애들을 괴롭혔어요. 수키가 보낸 사진들을 삭제하려다 말고 혹시 몰라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오피스텔에 다녀가서 둘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수키가 말해준 모양이에요. 만나자고 톡이 왔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수키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니 믿거나 말거나 모두 네 책임이니 어디 한번 당해봐 라고 톡만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영미야 네 남친 돌려줄게 잘 갖고 놀았다 하는 톡이 왔더군요. 이왕이면 얄미운 남친이 수키한테 되도록이면 된통으로 당해야 고소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남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키가 어디 있는지 짐작가는 데가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역시나 수키는 제대로 한 건 하고 사라졌더라고요. 주말에 수면제 타서 먹여서 잠자는 동안 전남친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백화점 기금속 코너에서 할부로 죄다 사쟁겼고
오피스텔 보증금 증액으로 보태려고 찾아놓은 적금 턴 돈도 어떻게 신용카드 출금 비번을 알아내는지 빼서 몽땅 가져갔다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 수키가 정말 좋아했나 보네. 그 정도로만 헤쳐먹은 것 보니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쌤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에 외사촌 오빠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자기 자식 결혼식 마냥 들떠서 일찌감치 서두르셔서 이른 시각에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신랑 신부도 이제 막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에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아름다운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오르르 몰려갔습니다. 신부보다 먼저 사촌 오빠한테 달려가서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신부를 쳐다봤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네요. 나도 모르게 오마이갓! 이게 누구야? 너 수키 맞지? 저는 순간 외사촌 오빠를 쳐다봤어요.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미쳤어 오빠?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소리에 저희 식구들이 왜 그러냐며 아는 사람이냐며 놀랐습니다. 수키는 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군요. 저는 남동생한테 신부 대기실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지키라고 했어요. 세상에나 이젠 우리 사촌 오빠 사기쳐 잡수려고 했니? 사촌 오빠가 언니한테 무슨 망발이냐고 하길래 언니는 무슨 언니? 이 여자 혼인빙자 전문 사기꾼에다 절도범이야. 지금 이 여자한테 당한 남자가 아주 애타게 찾고 있지. 오빠, 이 결혼 무효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오빠 후루룩 훑어 잡수고 떠날 판이었겠네. 하고 말하니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친에게 전화해서 예식장으로 오라고 했고 오기 전에 신고했던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 출동시켜서 잡아가라고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망치려고 웨딩드레스 입은 채로 나가려고 하길래 티아라를 쓴 머리채를 쥐어잡고 다리를 걸었더니 보기 좋게 발라당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위에 올라타서 도망가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는데 계속 발버둥 쳐서 언니와 남동생에게 붙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이 기가 막힌 광경에 사촌 오빠는 어안이 벙벙해야 하길래 전에 사기쳐 먹던 남자랑 찍은 사진이라며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신부 친구들도 공범일지 모르니 붙잡아 두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당 받고 온 도우미들이었어요. 이제사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자 나한테 그냥 보내달라고 사정하더니 아글아글 써대고 소리 지르고 난리쳤습니다. 상견례에서 보았던 사람들이나 예식장에 온 신부 측 사람들 모두가 하객 도우미 서비스였던 걸로 확인되었어요. 다행히 하객들이 밀려오기 전에 결혼식 취소를 알리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수키는 혼인 빙자 사기죄로 구속되었어요. 그동안 결혼 이물이라며 오빠에게 건넨 다이아 반지도 다 가짜였고 오빠한테 받은 진짜 다이아 반지를 받아내려고 용을 썼더라고요. 사촌 오빠는 좀 충격받았는지 정신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는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저렇게 착해 보이는 얼굴의 이면에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모도 저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다고 천만다행이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촌 오빠에게 여자 외모에만 빠지지 말고 두루두루 잘 살펴가며 만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착하고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좋아했었는데 멍청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가듯이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